내 인생 5년 후 69페이지. 나무를 베려오면 도끼부터 갈아라. 옛날 어느 영주에 대저택에 젊은 정원사가 새로 들어왔다. 영주는 저택의 가장 높은 테라스에 앉아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온갖 꽃들이 저마다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푸른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정원 사러 들어온 청년이 퇴근 시간 이후임에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광경을 발견했다. 분명 자신이 지시한 일은 아니었다. 사뭇 궁금해진 영주는 며칠 동안 청년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드디어 영주는 청년을 가까이 불렀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을 그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아, 예, 정원에 있는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꿈이 조각가이거든요. 청년은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영주를 화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고개를 떨궜다. 하하, 이보게 걱정 말게나. 나는 자네의 조각 솜씨에 감탄에 마지 않고 있었다네.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군. 자넨 틀림없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청년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산 영주는 그를 미술학교에 보내 전문 교육을 받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렇게 미술에 정식 입문한 청년이 바로 훗날 시스티나 대성당 벽화를 남긴 미켈란젤로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드시 돕는다. 신이 돕고 운명이 돕고 기회가 돕는다.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최고의 직장이라고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 A군. 경상도 산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성장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지방 전문대에 들어간 청년 B군. 이 두 사람은 모두 내 제자다. A군은 그가 다니던 기업의 초청으로 강연을 나갔다가 인연을 맺었다. B군은 내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직접 가르친 친구다. 두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5년 전 상황에서는 A군이 너무나 앞선 인생을 살고 있었다. B군 입장에서 보면 A군의 삶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의 삶이었다. 먼저 A군의 지난 5년을 추적해 보자. 모 그룹의 대리급 직원 교육 강의장에서 처음 만난 그는 유난히 나를 따랐다. 그 이유는 내 사업 경력 때문이었다. 그는 내게 조만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 그는 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상의 자문을 구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서부터 자금 조달, 회계, 영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는 사업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의 소식을 접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다. 어느 날 그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한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고 다시 두 번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글이란 것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법. 메일을 통해 전해진 그의 글 속에서 조급함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시야는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오직 돈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이상 더 이상 조언을 해주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더 넓고 길게 보고 사업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내 조언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무리한 투자 유치에 나섰고 무리한 시도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다. 얼마 전 그가 다니던 회사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결국 경제사범이 되고 말았다는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그렇다면 B군의 5년은 어떠했을까? 그에게는 넓은 세상에 대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교내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다. 그 첫 번째가 단기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는 누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필리핀으로 향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커다란 관문이 되어 주었다. 돌아와서도 그는 영어 공부에 매진했다. 나는 그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기꺼이 중국으로 날아갔다. 귀국 후 중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에 도전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모교와 자매교련을 맺어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한국어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물론 그 기회는 준비된 B군의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는 중국 대학의 강사로 취업했다. 낮에는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학원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배웠다. 그에 따르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어민으로부터 중국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영어와 중국어를 마스터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유명 어학원에서 당당히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금이 환영한 것이다. 지금도 그는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그를 만나 앞으로 5년간의 목표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5년 후에도 목표는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제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누군가가 그런 나를 발견하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제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요. 순간 나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데 1시간이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는 에이브러홈 링컨의 명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늘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예로 든 A군과 B군에게는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데 각각 5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A군은 도끼를 갈기보다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나무부터 베고 싶어 안달했다. 그래서 그는 어쩐지 불안해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돕는데 썩 내켜하지 않았다. 반면에 B군은 목표 달성에 조급함을 보이는 대신 자신의 도끼를 가는데 집중했다. 그러자 그토록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자신의 꿈을 조각하는 데 몰입했던 미켈란젤로를 발견한 영주처럼 말이다. 결국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사람은 삐곤이었다. 그는 이 같은 귀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큰 나무를 베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도끼를 갈고 있다. 사랑을 얻으려면 사랑의 눈에 띄어야 한다. 기회를 얻으려면 기회의 눈에 띄어야 한다. 성공을 얻으려면 성공의 눈에 띄어야 한다. 운명을 얻으려면 운명의 눈에 띄어야 한다. 앞으로 5년 당신은 누구의 눈에 띄기 위해 도끼를 갈 것인가?